8회차 모의고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8회차 모의고사는 특수 용접 기능사 출제 문제입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가스 용접을 할 때 안전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이죠. 가스 용접을 할 때 이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항 호스는 길지 않게 하고요. 용접이 끝났을 때는 용기 밸브를 잠그어서 가스의 누기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차광 유리를 사람이 착용해서 눈 보호해야 됩니다. 눈 보호. 차광 유리. 산소병은 60도씨 이상 온도에서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한다. 자, 40도씨 이하의 온도입니다. 이하. 모든 가스나 산소병은 40도씨 이하에서 보관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오죠. 호스 접속부는 호스 밴드로 조이고 비눗물 등으로 수시로 누설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모재의 용융선 근처의 열영향부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며 고탄소강이나 저합금강을 용접할 때 용접열에 의한 열영향부의 경화와 변태 응력 및 용차 금속 속의 확산성 수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균열이라고 했어요. 참 굉장히 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재의 용융선 근처의 열영향부에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고탄소강, 저합금강을 용접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요거 루트 균열은 용접을 하게 되면 자, 필렛 용접을 예로 들어서 여기에 용접을 했죠. 루트부 가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설퍼 균열은 용접을 합니다. 하게 되면 자, 모재를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디에 균열이 갑니까? 여기에. 자, 모재의 균열입니다. 모재의 결함. 모재 결함. 설퍼는. 그리고 비드 및 균열은요. 비드 및은 자, 용접을 했어요. 요 부분을 용접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비드죠, 비드. 자, 비드인데 비드 밑에 여기에 이렇게 크랙이 가는 겁니다. 비드 따라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거는 이 용착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응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탄소강이나 저합금강 같이 구속력이 큰 경우에 변형이 오지 않고요. 그냥 균열이 가버립니다. 균열. 그런 경우입니다. 자, 문제하고 같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비드 및 균열. 그리고 크레이터 균열은 용접을 해서 이렇게 용접이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진행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용접봉을 뗍니다. 떼면 이 부분에 이렇게 크레이터가 생겨요. 갑자기 떼게 되면 자, 여기에 갑자기 땜으로 해서 냉각이 급해지고 급냉되죠. 급냉 되면서 편석이 모입니다. 편석. 합금 성분이나 또는 불순물이 모이면서 이 부분에 크랙이 가는 것이 크레이터 균열입니다. 3번 문제. 다음 중에서 지그나 고정구의 설계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가야 된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부품의 고정과 이완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작은 눈육 향상을 위해서. 모든 부품의 조립은 어렵고 눈으로 볼 수 없어야 된다. 자, 조립은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부품을 고정시키면 차후 수정 없이 정확하게 고정이 돼야 된다. 4번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이에요. 비드 폭이 좁고 용접 속도가 빠르다. 맞아요. 플라즈마를 쏨으로 해서 굉장히 깊고 좁은 열 영향부를 만듭니다. 용융을 시키죠. 그죠? 그래서 1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이다. 자, 두 개의 판을 맞대어 놓고 한 번에 키홀 용접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용접할 수가 있어요. 용접 부위의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용접 변형이 적다. 용접 부위의 기계적 성질이 좋다. 그죠? 자, 이렇게 좁고 깊게 가기 때문에 열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용접 변형도 적어요. 핀치 효과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작고 용입이 낮다. 용입이 얕죠. 자, 전류 밀도가 큽니다. 핀치 효과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크고 용입이 깊습니다. 핀치 효과란 열 또는 자기적 영향에 의해서 이 플라즈마 기둥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면서 굉장히 전류 밀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전류 밀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용접성이 향상되죠. 그죠? 용접 성능이, 자, 작업 효율이 올라갑니다. 잘 용접이 되겠죠. 그래서 핀치 효과에 의한 전류 밀도가 크고 용입이 깊다. 자, 정답은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용접 결함 중에서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자, 기공. 자, 구조상 결함은 용접 결함의 결함이나 불량에 관계된 뭐 기공이나 뭐 용입 불량이나, 그죠? 용입 불량, 융합 불량, 뭐 그리고 언더컷, 오버랩 이런 것들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크랙이라든지, 그죠? 자, 균열이죠, 크랙은. 그런데 자, 보시면 요거 전부 구조상 결함이에요. 자, 변형은 치수상 결함입니다. 치수상 결함에는 형상 결함 있죠? 뒤틀림, 또 변형, 치수불량. 자, 이런 것들이 다 치수상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아래의 해설 보시고 자,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번, 다음 중에서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금속은, 자, 냉각 속도라 그랬죠. 이거는 열 전도율이라고 하게 됩니다. 열 전도율. 금속의 열 전도율은 전기 전도율과 비슷합니다. 자, 전기 전도를 잘 시키는 금속은 열 전도도 잘 돼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금속 중에서 구리가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으로 알루미늄, 그 다음으로 연강, 그 다음으로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자, 이렇게 열 전도율이 달라집니다. 전기 전도율도 마찬가지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냉각 속도가 빠르다 그런 것은 열 전도율이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열 전도율이 빨라서 빨리 열을 보내줘 버리고 자기는 식어버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7번. 다음 중 인장 시험에서 알 수 없는 것. 자, 인장 시험은 이러한 시편을, 그죠? 여기에 표준거리를 콕 찍고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잡아당겨요. 자,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이 정도 위치까지 늘어날 겁니다. 그럼 표준거리가 여기로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무엇을 측정할 수가 있느냐? 연신율. 그리고 끊어지는 시점까지 잡아당기면 항복강도, 항복점도 알 수가 있고요. 인장강도도 알 수 있어요. 인장강도. 그리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쪽은 단면이 처음에는 이만했습니다. 자, 파란색 선만큼 이만했는데 잡아당기게 되면 요만큼 줄어들어요. 자, 단면이 요만해져 버려요. 자, 늘어나죠. 단면이 수축이 되죠. 그래서 단면 수축률도 알 수가 있어요. 수축률. 그래서 항복점, 연신율, 단면 수축률 알 수 있고요. 알 수 없는 거 비틀림 강도 알 수 없어요. 비틀림 강도는 비틀림 시험을 해야 됩니다. 8번 문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와이어의 돌출 길이, 자, 팁에서, 그죠? 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아크를 발생시키면서 용접을 합니다. 이 돌출 길이, 요게 돌출 길이. 이것은 전류와 관계가 돼요. 자, 와이어 돌출 길이는 보통 와이어 지름을 기준으로 정하고, 적당한 와이어 돌출 길이는 와이어 지름의 몇 배가 적합한가 되어 있죠. 자, 적당한 와이어 돌출 길이 요거 암기입니다. 몇 배가 적당하냐? 자, 요거 8배죠. 암기해 주세요. 암기. 9번입니다. 용접봉의 습기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결함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습기라고 하면 비 오는 날 대기 중에 수분이 많아요. 그죠? 자, 이때 용접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물 같은 것들, 자, H2O 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 자, 용접부에 수소와 산소가 들어와서 기공 이런 것들 만들어요. 은점, 그리고 뭐 저기 피트 이런 것들 만듭니다. 군집 기공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 결함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맞는 것이죠. 기공, 변형, 용액불량, 슬래그 섞임 있죠. 정답은 기공이고요. 변형은 열에 의한, 열과 모재의 특성에 의한 구속력으로 발생합니다. 용액불량은 전류의 불량, 전류의 불량, 그리고 용접봉이나 운봉의 불량입니다. 용접봉, 부적절한 용접봉, 그죠? 그리고 운봉의 불량이에요. 운봉. 슬래그 섞임도 마찬가지 전류와 용접봉이 부적합하고요. 운봉이 부적합할 때서 자 9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은납댐과 항동납댐에 사용되는 용제는 자 여기에서 은납댐과 항동납댐은 경납댐이에요. 경납댐. 경납댐이기 때문에 경납댐의 용제를 찾아야 돼요. 자 붕사, 송진, 염산, 염화암모늄. 자 경납댐은 붕산, 붕사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면 붕사, 붕산, 염산염, 알칼리가 경납용 용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자 1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염산, 송진, 염화암모늄 이거는 연납댐 용제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불활성 가스인 것은 알곤, 헬륨, 네온이 불활성 가스인 것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불활성 가스인 것은 산소. 자, 이것은 조연성 가스예요. 조연성. 타는 것을 돕는 거. 헬륨. 자, 헬륨. 여기 있죠, 그죠? 헬륨. 정답이 헬륨입니다. 탄소. 뭐 이산화탄소, 그죠? 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항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저항용접은 전기를 통전합니다. 그죠? 통전해서 열을 준 다음에 압착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죠? 압접하는 거죠. 압접. 그래서 압접이라고 해요. 사람이 변질 부분이 적죠. 맞습니다. 일부분만 열을 가기 때문에 용접봉, 용제 등이 불편한 거 맞아요. 그리고 작업 속도가 빠르고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열 손실이 많고 용접 부위에 집중열을 가할 수 없다. 자, 요거는 요거와 일맥상통해요. 상통하고요. 자, 일부분을 열을 가하기 때문에 집중열을 일부분만 가합니다. 가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어요. 집중열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정답은 틀린 것이니까 4번입니다. 아크 용접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있죠. 자, 아크 용접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사용률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가하게 사용하면 열받죠. 고장 나죠. 무부하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낮은 용접기 써야 돼. 낮은 용접기. 왜냐? 감전 방지. 전격 방지를 해야 됩니다. 감전 방지. 그래서 교류에는 전격 방지기를 쓰죠. 그죠? 전격 방지기. 전격입니다. 전격 방지기가 부착된 용접기를 사용하는 거 맞죠? 그죠? 2번하고 반대가 되는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용접기 케이스는 접지를 확실하게 둔다. 맞습니다. 역시 감전 방지예요. 감전.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용접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용접 순서입니다.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용접해서 수축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수축이 적은 이음을 먼저 하고 수축이 큰 이음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축이 큰 이음은 수축이 작은 이음은 나중에 해야 돼요. 자, 이거 틀렸습니다. 틀린 거죠. 이거 바로 정답이고 밑에 자, 요거는 용접 순서에 관한 것으로 맞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다음 중에서 티그 용접 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이거 불활성 가스죠. 왜냐? 티그 용접이 그죠? 티그 용접이 불활성 가스 용접 중에 하나입니다. 불활성 용접 중에 하나예요. 아크 용접 중에. 자,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CO2, O2. 자, O2 두 개 있네요. 이거 전부 오타 같은데. 그 알곤 있죠?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불활성 가스는 알곤, AR, 그리고 네온, 헬륨이 있죠? 자, 용접에는 알곤하고 헬륨을 사용을 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에서 두 전극 사이의 복사열에 의한 용접은 자 요거 암기사항인데요. 암기사항 두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여러 전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전극 사이 전극이
요렇게 튀어나오고 또 전극이 요렇게 튀어나왔어요. 이 사이에 열을 이용한 것이 뭐냐라는 얘기인데,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속하지 않은 것이 이겁니다. 자, 이거 텐덤식, 행직렬식, 행병렬식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의 이 전극의 형상에 따른 종류가 돼요. 종류. 필요하시면 암기하시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행직렬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입니다. 다음 중에서 유도 방사에 의한 강의 증폭을 이용하여 용융하는 용접법은, 자, 광이라 그랬어. 빛. 자, 빛이죠. 뭡니까? 레이저가 나와야 돼. 레이저. 자, 빛으로 용접하는 거 레이저. 3번이 정답입니다. 18번. 심 용접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심 용접은 판재를 두 개를 이렇게 맞대어 놓고요. 자, 이쪽 부분에 지나갑니다. 심 롤러가. 그러면 두 개가 포개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용접이 돼 버리겠죠. 선 용접을 하는 거예요. 자, 심 용접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심 용접의 종류에는 메시 심 용접이 있고요. 포일 심 용접이 있어요. 포일 심. 그리고 맞대기 심 용접이 있고요. 그리고 중첩 심 용접이 있습니다. 자, 메시심, 포일심, 맞대기심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행심 용접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맞대기 용접에서 판 두께가 6mm, T입니다. 용접선의 길이가 120mm, L입니다. 인장 응력이 단위 면적당 9.5N이죠. 제곱미리당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받는 하중은 얼마인가인데, 자, 단면적이 나왔어요. 단면적 A는, 그죠? A는 T 곱하기 L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그마, 인장응력 시그마 나왔어요. 시그마.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A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시그마를 하게 되면 이 전체의 모재에다가 가할 수 있는 하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장응력은 단위 면적당이에요. 그런데 전체 면적을 줬죠. 그래서 전체 면적에 이 단위 면적당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인장응력입니다. 이걸 주게 되면 전체 모세가 받는 하중 W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아래 공식 보시면 W는 시그마와 단면적 A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9.5N 인장응력에 요 단면적 곱하게 되면 6,840m이 나와요. 그래서 자, 보시면 3번하고 4번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제품을 용접한 후에 일부분의 언더컷이 발생하였을 때 보수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언더컷입니다. 언더컷. 언더컷은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오버랩이 아니고요. 오버랩은 이렇게 덮는 거죠. 그죠? 언더컷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다 이쪽 부분에, 그죠? 언더컷 생겼죠? 이럴 때 보수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홈을 만들어서 용접한다. 틀렸고요. 결함 부분을 적당하고 재용접한다. 틀렸고요.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을 해서 채워 넣습니다. 자, 채워 넣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면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안 맞는 말이고요.